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그 문장은 다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어, DML,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네, 10번 파일에서 SQL 문장의 종류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문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학습을 했었던 내용이 셀렉트 문장이었었어요. 셀렉트문. 그래서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잘 찾아서 검색하는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문장의 구조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order by.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elect 절에서 from 절에서 where 절에서 having 절에서 서브 쿼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다뤘고요. 그게 데이터 쿼리 랭귀지. 그리고 어제 오늘 저희는 DDL을 다뤘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는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테이블을 변경하고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삭제해버리고 아니면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alter table, truncate table, drop table. 물론 그 테이블들만 삭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create user 그러면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alter user 그러면 그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truncate 유저는 없고 drop 유저는 있어요. drop 유저. 그러면은 유저 계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create 테이블 많이 사용할 거고요. drop 테이블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truncate 테이블은 delete 문장하고는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truncate는 롤백이 되지 않는 DDL 그리고 delete는 커밋하기 전이면 롤백이 가능한 DML이라고 말씀드렸어요. DML은 세 가지 종류. 테이블에 행을 인설트하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컬럼, 특정 변수에 있는 값들을 수정하기, 업데이트. 그리고 행을 삭제하기, delete. 이렇게 insert, update, delete가 있습니다. insert 문장의 구조는 insert into table이에요. insert into table, 그 다음에 values. update의 기본 구조는 update from where. 그리고 delete는 delete from where. 이렇게 update는 update set where죠. update set where. update 테이블, set 컬럼들, 그리고 where 하고서 조건에 맞는 것들. 그리고 delete는 delete from table이라고 한 다음에 where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ansaction control language는 변경된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에요. insert나 update나 delete로 변경된 내용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전부 저장할 거냐, 전부 되돌릴 거냐, 네. 전부 저장할 거냐, 전부 되돌릴 거냐. 그게 커밋과 롤백이에요. 커밋과 롤백. 자, 이제 정리가 쭉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표준 SQL은 거의 저희가 다뤘어요. 물론 몇 가지 뭐 제가 좀 다른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들마다 뭐 테이블 이름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느냐, 뭐 함수 이름이 같은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름이 다른 함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 데이터 타입,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 이외에 대부분의 문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거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몇 가지 제외하고. 조인 같은 경우 있었죠. 그래서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저희가 EMP 테이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부터 대부분은 아마 셀렉트,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셀렉트를 연습하게 될 건데 제 GitHub 있으시죠? GitHub 들어가 보시면은요. 지금은 폴더가 lab SQL이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소스 코드 SQL 파일들이 쭉 여기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한 코드들입니다. 여기는 수업 시간에 사용한 코드들이고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제가 3시간 전에 만들었어요. 그 중에 그 밑에 한글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연평균 근로시간 OECD라고 하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 2019년 자료여서 좀 오래된 자료기는 한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거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이고 사실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재이죠, 교재. 교재의 그 출판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 출판사 홈페이지에 자료실이 있고요. 그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교재를 검색을 하시면 그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에다가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다 올려드린 거고요. 얘는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요.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어디다 할 건지 결정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아마 그냥 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엑셀 파일, 이번 시간은 엑셀 파일 이거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 있는 다른 파일들도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그 이름은 연평균 근로시간 OECD 그리고 뒤쪽에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자료고요. 파일의 형식은 XLSX니까 이거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이고요. 여러분들 PC에 엑셀은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 안 하셔도 되니까. 요거 일단은 이 파일을 우리 워크스페이스에다 갖다 놓을게요. 워크스페이스 랩 SQL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어, 뭐 폴더를 만드셔도 좋고 폴더를 안 만드셔도 좋고요. 뭐 그렇게 하고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어떻게 생긴 파일인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엑셀을 깔고 있어서 어, 이 엑셀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행에 컬럼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는 OECD 국가 이름들이 쭉 있어요. OECD 가입 국가들이 있고요. 36개국만 있어요. 1번을 제외하니까 35개국이겠군요. 35개국만 있어요. 지금 35개국이 있고요. 첫 번째 한국,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요. 연평균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의 제목에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 2076시간이란 뜻이에요. 2076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평균 몇 시간 일하는지가 나오겠죠? 네.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근무한다 그러면 2076을 365로 나누면 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한다. 주 5일 근무한다라고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날짜 수로 2076을 나누면 네, 하루 몇 시간 정도 평균 일하는지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 평균, 1년 동안 평균 그 근무 시간이에요. 2014년보다 2015년이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16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2018년도에는 1900시간대로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워라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래요?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이게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그죠? 음. 바로 밑에 있는 나라하고만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많네요. 캐나다보다도 근로시간이 많고, 캐나다, 그죠? 일본보다도 많고요. 캐나다보다도 많고요. 멕시코보다는 적네요. 그죠? 그죠? 또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근로시간이 많을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어떻게 보면 될까요?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로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서 셀렉트 명령문을 잘 쓰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어, 셀렉트도 배웠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하는 DDL도 배웠고 인서트 업데이트 이런 거를 DML도 배웠으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파일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면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데이터 오라클에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파일로 정리된 내용을 인설트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셀렉트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작업을 오늘과 내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오늘은 시간이 이번 시간밖에 안 남아서 요거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자, 엑셀 파일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엑셀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아직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다운로드 다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폴더 밑에다가 그 파일을 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저는 데이터셋까지 만들었고요. 자, 우선 이 SQL 디벨로퍼가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워크시트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은 스콥 계정. 요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테이블은 컬럼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에요. 6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국가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면 되고요. 나머지 5개의 컬럼은 전부 다 숫자들만 들어가는 컬럼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얘가 4자리를 넘어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의 모양을 그대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테이블 이거는 이걸 먼저 할까요? 주석으로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파일의 이름이 연평균 근로시간. 연평균 근로시간 OECD. 뒤쪽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점점점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의 내용을 테이블에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장할까요? 저장 랩 SQL 12번 파일이죠. SQL 12번. 12번은 근로시간, 워크 타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워크 타임. 워크 타임. 네. 자, 첫 번째 테이블을 먼저 생성하셔야 됩니다. 엑셀 파일의 내용을 엑셀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자, 그러면 create table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테이블 이름은 work underscore time 이렇게 할게요. 테이블 이름에 언더스코어 들어가도 돼요. 컬럼 이름에 언더스코어 들어가도 되고요. 테이블 이름에도 언더스코어 들어가도 됩니다.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더스코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달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 근데 뭐 그 이외에 다른 특수 기호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달러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언더스코어를 사용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이 국가였었어요. 국가. 그래서 그 이름을 count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ry. 데이터 타입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이 2014라고 되어 있어요. 컬럼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컬럼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영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숫자만으로 컬럼 이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y를 붙여서 y 2014 여기가 2014년도죠. 2014년도.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컬럼의 이름이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컬럼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테이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EMP 1번, EMP 2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죠. 하지만 숫자로 시작하는 테이블 이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2014, 2015, 2016, 2018년도 7년도 빠졌군요. 맞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아마 요렇게 14, 15, 16, 17, 18. 네, 이렇게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테이블 형태가 맞죠? 엑셀 파일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의 모양과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하려고 한 테이블의 모양이 맞나요? 맞죠? 이제 데이터 타입만 해주시면 돼요. 컨트리는 뭐가 들어가는 거다?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죠. 바차2. 나라 이름들이 서로 길이가 다르잖아요. 가변 길이 문자열. 한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3바이트 기준으로 할 거고요. 10글자면은 30바이트? 나라 이름이 10개가 넘는, 글자 수가 10개가 넘는 게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30캐릭터. 아니, 바이트로 하면, 이거는 바이트. 네. 물론 여기에는
가장 긴 나라 이름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7글자예요. 7글자. 그럼 3바이트씩 하면 37, 21, 21바이트. 지금 이거는 30바이트라는 의미죠. 그죠? 그럼 아마도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부족할 수 있으니까 60바이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한글로 몇 글자까지? 20글자까지. 그죠? 60바이트. 그러면은 넉넉하겠죠? 그죠? 20글자가 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라 이름이. 자, 그 다음에 넘버. 여기가 넘버겠죠. 넘버. 엑셀 파일을 보시면은요. 전부 다 숫자가 4자리인 것처럼 보여요. 4자리가 아닌 숫자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넘는 게 있을까봐 한 자릿수 정도 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나머지 데이터 타입들 다 똑같죠. 어,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똑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 생성되겠죠. 컨트롤 N. 자, 그러면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되셨나요? 네. 어차피 블럭5구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블럭5 사용 뭐 여기다가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가 뭐 그런 제약 조건 뭐 이런 거 굳이 어렵게 줄 필요는 없죠. 네, 불러와서 사용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살펴볼 때는 DSC로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워크, 타임 이렇게. 컬럼은 전부 6개.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널이 가능한 타입들이고요. 문자열, 나머지는 숫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우리 테이블 이름 소문자로 만들었지만 오라클은 테이블 이름을 뭘로 관리한다? 대문자로 관리한다. 그리고 문자열의 이름들도 뭘로 관리한다? 대문자로 관리한다. 예요. 그죠? 네. 자, 옆에 접속에서 스컵 계정에서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보십시오. 새로 고침. 워크타임이라고 하는 테이블 보이세요? 이거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는 분. 이거 보이셔야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자, 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자,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테이블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오른쪽 클릭.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뭐 있어요? 데이터 임포트. 임포트가 가져오다예요. 임포트가 가져오다. 임포트의 반대말은 엑스포트예요. 엑스포트. 엑스포트는 데이터를 내보내다예요. 내보내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자료들이 있을 때 그거를 파일로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엑스포트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엑셀 파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고 싶어요. 그게 임포트예요. 임포트. 자, 임포트를 클릭할까요?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뜨고요. 소스 코드, 로컬 파일이다. 그러니까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파일이다. 하나밖에 선택 못해요. 자, 여기 밑에 파일. 여기가 뭘까요? 정리되어져 있는 파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뭐 있어요? 찾아보기. 여러분들 어디다 저장하셨어요? 다운로드 아니면은 따로 만들어요? 저는 랩 SQL 밑에 데이터셋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 열기. 열기.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이 설치가 안 되어져 있어도요. 엑셀 그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이용하고 파일 찾아오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져 있다. 이런 형식으로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헤더 있죠. 헤더. 헤더. 보이세요?
자, 여기 체크돼 있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엑셀 파일을 보여드렸었는데 엑셀 파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라인이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테이블의 컬럼 이름인가요?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는 헤더가 있다, 컬럼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행부터 뭘로 봐요?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여기 미리 보기 바뀐 거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파일을 불러와서요. 파일에 엑셀 파일에 정리가 됐는데 컬럼 이름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료들만 쭉 있고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컬럼 이름에 대한 설명들을 어떤 다른 파일이나 다른 탭에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컬럼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안 했죠, 지금. 그러면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부터 전부 다 데이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2014, 2015라는 게 데이터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똑똑하게도 첫 번째 행은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두 번째 행부터가 실제 데이터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그 헤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컬럼 이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고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행 건너뛰기 있죠. 건너뛰기. 자, 이건 좀 여기서는 건너뛴 행이 없죠. 그죠? 건너뛴 행이 없는데,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이만큼 건너뛰고, 보기 좋으라고, 그죠? 보기 좋으라고 행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테이블을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위쪽에는 요만한 테이블을 만들고 아래쪽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만한 테이블을 만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시트 안에다가. 네, 그런 경우에 몇 개 행을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헤더, 행 건너뛰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기본값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여기 다음. 다음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 하시는 방법은 삽입이라고 되어져 있죠. 인설트 문장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테이블에다가 저장할 때, 임포트 불러올 때 인설트 명령으로 하겠다. 그냥 바꾸실 거 없으세요. 그냥 다음, 다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어, 엑셀에 있는 컬럼들 중에서 일부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08년만 2008년만 볼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빼버려도 돼요. 여기가 왼쪽으로 가죠. 왼쪽에 있는 거는 불러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 네, 순서가 좀 바뀌어버렸군요. 네. 모든 컬럼을 전부 다 불러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컬럼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서 테이블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 구조가 여기 있는 거 전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국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선택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바꿀 건 없네요. 그러면 다음. 자,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빨간색 느낌표가 나와 있죠. 소스에 있는 거를 테이블에 어디로 매핑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컬럼 정의예요.
컬럼 정의. 근데 우리가 테이블 이름 만들 때 한글로 만들지 않고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일치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어서 그 자동으로 매핑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위치로 바꿔볼까요? 위치.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는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으로 매핑이 됐고요. 임포트가 될 거예요. 2014는 옆에 보세요. Y2014라고 하는 컬럼으로 임포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 있었던 2015라고 하는 컬럼은 Y2015라고 하는 컬럼으로 임포트가 될 거예요. 2016은 Y2016, 2017은 Y2017, 그리고 마지막에 2018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었던 값들은 Y2018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임포트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어떤 순서를 만들었어요? 이 순서를 무슨 순서로 만들었다? 엑셀 파일에 있었던 컬럼 순서대로 테이블에서도 만들었죠. 그럼 위치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 이름으로 하면 얘가 못 찾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면. 이름으로 하면 얘를 못 찾아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 2014 여기를 클릭하시면 컬럼 이름들 보이거든요. 2014는 Y 2014로 매핑시키겠다. 2015 클릭하셔가지고요. 컬럼 Y 2015에다 넣겠다. 2016 Y 2016에 넣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셔도 돼요. 하나하나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순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를 그냥 위치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는 컨트리에 2014는 Y 2014에 그리고 2018은 Y 2018에 이렇게 자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자 그럼 잘 됐죠? 모든 게 매핑이 끝났죠? 그죠? 자 모든 게 매핑이 끝났으면 이제 다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는 요약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소스 파일은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었던 엑셀 파일이고 이거를 삽입 방식으로 즉 인설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에다 임포트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완료하시면 돼요. 완료. 자, 하나 떴죠. 데이터 임포트 작업 성공하고 임포트를 커밋했습니다. 커밋이란 용어가 나오네요. 인설트가 여러 번 이루어졌겠죠. 인설트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니까 그거를 커밋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파일들이 있으면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잘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엑셀이나 혹은 텍스트 파일로 정리되어진 파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그리고 그거에 맞는 테이블을 잘 만들어 주시면 그 뭐죠?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들을 잘 맞춰서 테이블 이름을 맞춰 주시면은요. 그 데이터 임포트라고 하는 SQL 디벨로퍼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여기서 바로 볼까요? 데이터 새로 고치 요렇게 값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뉴질랜드까지 35개국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5개국. 그죠? 네. 그리고 숫자는 네 자리 숫자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드렸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임포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요. 이건 주석으로만 할게요. 주석 이 접속에 있는 접속 접속 패널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테이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렇게 해서 뭘 한다? 데이터 임포트. 임포트의 반대말은 엑스포트. 엑스포트. 임포트의 반대말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자, 가지고 왔으니까 셀렉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from, work, in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값들을 가져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분석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가 있겠죠. 가장 최근 자료 볼까요? 가장 최근 자료? 2018년도에 그 평균 근로시간 많은 순서로, 많은 상위 시간이 많은 순서로, 그러니까 오름차순 정렬이란 뜻일까요? 내림차순 정렬이란 뜻일까요? 내림차순이겠죠? 큰 숫자 먼저, 작은 숫자 나중에. 그렇게 정렬하면 상위에 5개 있는 게 근로시간이 제일 큰 녀석들이잖아요. 그죠? 2018년 평균 근로시간 상위 5개국 찾기.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네, 요거보다 조금 더 2018년도 2018년도 한국의 평균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은 더 큰 더 많은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더 많다? 시간이 더 크다?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시간보다 더 오래 네, 근로하는 급가는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2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018년도에 한국, 그러니까 1993시간이네요. 그죠? 이거보다 더 오래 근로하는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긴 국가가 누가 있을까? 어, 그 다음에 뭐 2018년도에서 그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순서로 상위 5개국은 누구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됐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엑셀 파일 드렸고, 테이블 만들었고,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것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두 가지는 다음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